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책, 요 책 6페이지를 펼치세요. 이제 중요한 문장들이 나와요. 용도, 지역제도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 그렇죠? 지난주에 배운 건데 복습을 하는데 기억이 간당간당 할 거예요. 그게 정상. 지문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란 용도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 상업은 중1, 유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를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도 있다. 지문에 추가적으로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 특정 내용을 반복을 열심히 10번이고 20번 해서 단단하게 외워야 될 부분이 있고 읽어서 해석을 할 부분이 있고 지문이 여기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만 하는 내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상공독을 세분된 용도 지역 얘들을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준주거 지역을 1종 준주거, 2종 준주거, 3종 준주거로 나눠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 요 전용 주거 지역이 바로 양보, 그렇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단독 공동, 일종 전용이 2개니까 일반 주거가 3개, 단독 공동, 저중, 고 이렇게 연습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게 다 표시가 나요.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게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단독 공동, 일반 주거는 편리하게 세를 조성한다.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주택 1종. 따라서 4층 이하까지만 지어라. 1종 전용,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 1종, 2종 두 군데는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워낙 말도 안 되게 쉬운 거고 상업지역은 공업지역 중에 중화공업이나 공예가 나오는 공장, 그러면 전용 공업. 요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할 때 일반 공업. 녹지 중에 보생차, 800, 자연녹지, 요 놈이 나중에 제한적으로 개발도 허용되는 녹지. 보전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전하려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시킨다. 생산녹지.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가 바로 자연녹지. 제자 이렇게. 관리지역 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계획관리지역. 따라서 도시 외의 지역은 건폐율이 다 20%, 용적률이 다 80인데 요 계획관리만 40%, 100%. 요걸 모르면 이따가 지구단위 할 때 연결을 못해요. 계획관리지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지정된 곳은 건폐율은 얼마까지? 40. 용적률은 100%까지 허용이 됩니다.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에 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 임야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셔야 된다는 것.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할 때 농림지역.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그 비율을 뭐라고? 건폐율.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여기까지 지금 3월달 다 외우기는 무리고 2개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취락지구를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떠올라야 되고 도시 외의 지역은 다 20%인데 거기다가 뭘로 지정하면 자연취락지구거든. 지정되면 20%가 아니고 얼마까지? 60%까지 조례로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 땅값 엄청 뛰겠죠. 대박 나는 거지. 60%면 준주거만큼 비슷한 땅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개발진흥지구 요 2개는 좀 세게 외우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좀씩 반복하고 그러면 되거든.
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주산, 관복이, 트.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 가지고 이렇게 복습하는 게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지난주에 배운 건데 오늘 수업 바로 처음부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혀 생각할 기회가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주산, 관복이, 특 5개 아니요. 이 개발진흥지구를 도시지역 외라고 돼 있잖아.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을 하게 되면 20% 건폐율이 아니고 얼마까지? 배가 되는 거예요. 40%까지. 이거 시험도 나왔고, 얘를 모르면 지구단위 쪽에 들어갔을 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완화해서 지구단위 계획 짠다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뭐라고 시험 나오냐면 농림지역에다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했을 때 얘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최대 용적률 얼마까지가 가능하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농림지역이면 건폐율 용적률이 20% 80%인데 개발진흥지구를 딱 지정하면 40%까지 용적률은 100%까지 되거든. 그 지구단위 계획 짜면 여기 1.5배 완화하니까 6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 거꾸로 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그러면 20%가 아니고 얼마? 40%까지 조례로 건폐율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연녹지 지역이면 원래 20%밖에 안 되거든. 여기다가 지정했을 때는 10% 더 줘서 30.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 들은 거.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 40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원래 40이니까 60%까지 조례로 허용할 수도 있다. 이거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강의를 하다가 쭉 뒤로 갈수록 느낌이랑 기출문제 다 아니까 이거는 이번에 나올 때 됐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그런 게 한 2-3개 나와요. 2-3개 나옵니다. 작년에 내가 얘기한 게 중에 새로 들어온 제도 이거 깊이 못 냅니다 하면서 새로 만든 제도를 어떻게 시험을 냅니까? 못 내지.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건 낼 거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을 줄치면서 내가 얘들 지정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박스 처리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을 보는 경우 2개 찾아봐라 해서 도복이 2놈이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느낌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하려면 취락지구가 자연취락, 집단취락지구가 있다는 거 지나간 시간에 개발진흥지구 주산, 관복이터 그 용도지역 이게 고루고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루고루 배워서 지난주에 배운 거. 그 용도 지역이 21개가 베이스 깔려 있어야 되고 지구가 쫙 9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연녹지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이것이 떠올라줘야 된다고. 이거 지정됐을 때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얼마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얼마까지 허용된다 라고 매칭을 탁탁 시켜서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베이스가 된 요 내용들을 잘 기억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특별히 정하는 게 이런 게 있다 하고 알아놓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대지에 차지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 면적의 비율이라고 각층 바닥 면적 다 합계 이게 용적률. 그 다음에 도시 또 용적률 특례도 보세요. 도시 지역 외에 다 용적률이 80%잖아요. 계획관리 빼고, 그 용적률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라면 80%가 아니고 100%. 아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40. 봐봐. 이거 딱 좋잖아, 이게 시험을 내기가. 이렇게 40%. 용적률은 100%까지 가는데 얘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저 건폐율이 1.5배, 용적률 2배까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200%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거는 행 같아요. 농공단지 지정됐을 때 여기서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개법. 농림지역 중에 행위제한의 특례거든.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보전산지라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국토법 배제하고. 그래서 여기서 산지관리법, 농지법이라는 단어들을 자꾸 익숙하셔야 오픈을 해 익숙하셔야 된다면 반복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얘는 막 미친 듯이 한 거.
도관, 농자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미지정된 땅에 건물 지을 때 건필 용적률 건축 제한은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지어라.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분 못했다.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을 미처 못했다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된다. 이건 나오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도 못하게 자주 한 건데.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들어갈 때 특별하게 요거 2번이 자 시도 대도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9개의 그 외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3번 질문 이거 진짜 여러분 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돼 있지요. 도시군계획시설이 뭐요? 그렇지. 이렇게 지금 한마디 나온 사람들은 대박 빙고 살아남아.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 시설이고 요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고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합치면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쫙 지나갔을 때 머릿속에 쫙 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되면 뭐요? 이러면 뭐요가 되는 거야. 용도 지역이 뭐든 용도 지구가 뭐든 지역 지구 안에서 뭐 설치할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 요놈은 용도 지역별 지구별 규제를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 신경 많이 써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오케이 했다고 여러분들이 일주만 지나면 표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요. 1주 10 계획관리 외워놓으세요.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지정하는 게 무슨 용도지구? 그럼 복습이 되잖아. 이제 좀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지난주에 배운 건데 뭐 이런 건 용도 지구 개념 너무 쉽지.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너무 쉬운 건데 요거 자연 추락, 집단 추락 지구는 어디 안에서? 개발자고요. 안에서만 지정하는 거고 녹관, 농자, 녹지하고 도시 외 지역에다가 추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게 자연 추락지구. 용도 지구별 행위지 않은 경관지구든 뭐든 전부 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알아서 하는데 고도지구 안에 높이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요거 고도지구에 지난주에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이러면 사이가 안 좋아질 텐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또 실력이 또 안 올라가고. 자, 여기가 이제 부천시가 대도시란 말이에요. 부천시는 인구가 86만 명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부천시 일부를 대도시니까 그래서 부천시장이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해가지고 고도지구라고 부천시에서 행정처분은 얘가 맞아요. 부천시에서 30만 제곱미터 고도지구라고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뭔 말을 해야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도지구라고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있다고? 그러면 높이 제한을 건물 지을 때 몇 층까지 지으라? 얼마까지 지어야 돼요? 공기 희박할 때까지? 저 토끼 만날 때까지? 토끼? 금토끼, 은토끼, 뭐 떡방아 찍고 어쩌고 한다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고도지구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높이의 기준이 없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25m 고도지구, 30m 고도지구, 45m 고도지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때 동시에 높이가 정해져 안 정해져요? 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고도지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설득을 했거든 지난주에. 이렇게 얘까지 들면서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1절만에 와보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모든 용도 지역, 모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의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을 해서 지정하고 변경을 한다 이 말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런데 경관지구나 다른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지만 여기에 규제하기 위한 지자체별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나면 25m 고도지구, 40m 고도지구 이렇게 되면 그 높이를 정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고도지구와는 높이자는 이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다니까. 이게 국어적인 그런 게 아니고, 고도지구를 뭘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가 정해진다 이 말이야.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요거 하고 요런 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써먹어요. 계속 써먹으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조례잖아요. 조례.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로 간다 특별법, 개특법 적용하고, 저 자연 취락지구는 4층까지 왜 지을 수 있는 거,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2종 건생 중에 뭐 빼고, 휴일 단란안마,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실수도 빼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식물 관련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시설, 방송통신 발전시설. 몇 층이야? 4층. 지을 수 있다.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맞아 라고 할 때 공부 밑에 베이스가 얼마나 많이 반복돼서 했겠냐고요. 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점수가 툭툭 나옵니다. 요 개발제한구역 보면 보세요. 주어가 누구? 봐봐요. 다섯 줄이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지정한다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시도지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적은 뭐냐? 뭐라고 지정하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그러면 아니 문장 다 외웠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지정한다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문장을 탁탁탁탁 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 응용해서 풀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대도시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가 시도지사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시가화를 막기 위해서 짧게는 5년, 길면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언제 해제돼요? 말해봐. 유보기간이 끝나는. 연습 많이 했구만.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요렇게 이런 표현들을 수업 시간에 입으로 소리내 뜯읍시다 라고 하는 이 공부가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을 편하게 하고 기본 점수가 나오게 하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해수부 장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하고,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지정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몸 풀었고. 자, 또 오늘 배운 건 다음 주에 몸 풀고, 저기 63페이지 필수서를 보세요.